이번 시간은요, ASP.NET End Core를 다루는 기술체계 24장에 대한 업데이트 내용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책을 집필할 때는 ASP.NET Core 3.0, 이제 3.0이 아니라 1.0 버전을 기준으로 집필을 했는데요. 1.0 버전에서 지금 이제 3.0 버전이고요. 현재 강의 시점에서는요. 그러다 보니까 ASP.NET Core 1.0 버전에서 3.0 버전에서는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이제 많이 바뀌었다라는 거보다는 몇 가지가 빠졌어요. 그리고 신경을 안 써도 되는 형태대로 빠졌습니다. 뭐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전혀 신경을 주지 않아도 되는 게 global.json 파일이 뭐 이제 의미가 없어졌고요. global.json 파일이라는 게 없어졌어요. 예, 처음에는 따로 이제 프로젝트를 개발하는데 global.json 그 다음에 project.json 파일이 있었는데요. 이 두 개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여러분들이 뭐 제 책에서는 global.json 뭐 project.json 파일에 대해서 언급을 했지만 따로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24장부터 끝나는 장까지 ASP.NET Core 파트의 끝나는 장까지 제가 프로젝트 이름을 .NET Note라고 이제 ASP.NET Core 응용 프로를 만들어서 진행하는데요. 이름을 3.0 버전의 이름을 바꿔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NET Note에 뒤에다 core를 붙일게요. 이렇게요. 그래서 기존의 책에서 사용했었던 모든 ASP.NET Core 파트의 소스는 github.com의 비주얼 아카데미의 .NET Note라는 이름의 리파지터리에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고 나서 제가 그것도 이제 동일한 책에 있는 소스를 3.0 버전으로 진행하는 것은 .NET Note Core란 이름으로 이제 만들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제 목소리로 진행되고 있는 요거 .NET Note Core 시리즈 강좌는요. .NET Note Core 시리즈 강좌는 제 강의에서의 .NET Note 파트에 이제 .NET Core 3.0 파트에 ASP.NET Core 3.0 파트에 메인 소스는 다 여기에다가 모아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NET Note Core란 이름으로 이제 메인 MVC 쪽 파트는 여기다 모아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4장의 제목은 ASP.NET Core 3.0 웹 응용 프로그램 프로젝트로 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웹 응용 프로그램은 MVC 프로젝트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ASP.NET Core 3.0으로 MVC 프로젝트로 기본 템플릿으로 다 만들어진 것을 바탕으로 일단은 하고 그거에다 계속해서 하나씩 어떤 기능들을 이제 포함시켜 나가는 방식으로 강의를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용들은 그 안에 들어오는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그냥 의미상으로 건드리실 필요가 없는 부분 같은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global.json 파일 여러분들 모르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이거는 이제 그냥 번들 컨피그는 일단 뺄게요. 예. 번들 config.json 파일에 대한 언급도 일단은 빼고요. 그 다음에 바우어. 그래서 npm 바우어인데 바우어에 대한 개념은 일단은 뭐 빼도록 할게요. 바우어. 요즘은 이제 얘네들이 있긴 한데, 예. 바우어, 요맨, 지금도 쓸 수 있긴 한데, 걸프, 그런트. 요 내용은 일단은 만약에 책에서 바우어, 요맨, 걸프, 그런트는 일단은 이번 강좌 시리즈에서는 제가 언급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얘네들. 그래서 이제 global.json, project.json 파일, 번들 컨피그, 바우어, 요맨, 걸프, 그런트는 AS.NET Core 파트에서 없는 기능이다라고 일단은 나중에 넣어놓을 수도 있는데요. 일단 없는 기능으로 빼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그냥 마음 편하게 하기 위해서. 예, 물론 이제 처음에 그 ASP.NET Core 1.0 나왔을 때는 얘네들로 이제 프로젝트 만들어졌어요. 글로벌.
글로벌 .json 파일, 프로젝트.json 파일, 그 다음에 바우어 또는 걸프 그런트에 대한 언급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예. 그래서 갑자기 저도 이제 집필을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웠었어요. 예. 왜냐면 그냥 새로운 커뮤니티 툴을 굉장히 너무 많이 포함을 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에 대해서도 이제 잘 찾아보시면 바우어, 요맨, 걸프, 그런트 쓰는 방법에 대한 동영상이 예전 버전에 있는데요. 지금은 그거에 이제 시간을 뺏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강좌를 보면서 혹시나 책에서는 이런 내용들을 나오면 여러분들이 그냥 무시를 해 주시고요. 바로 그냥 프로젝트 만들고 현재 강좌하고 이제 쭉 읽어보시면 돼요. 책에 있는 내용은 예전 책이지만 그냥 쭉 읽어보시면 돼요. 이런 게 있었구나. 이런 스타일로 한번 읽어보시면서 넘어오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내용 이렇게 언급하고요. 실제 실습은 24.2절에서 제가 실습을 진행하는데 .NET 노트 프로젝트 생성 및 실행을 1.0 버전부터 2.0 버전까지는 .NET 노트란 2.2 버전까지는 .NET 노트란 이름을 하는데요. 3.0 버전은 이제 옛날 소스는 그냥 .NET 노트란 이름을 놓고요. .NET 노트 코어 프로젝트를 한번 생성해서 하나씩 생성된 모습을 보고 하나씩 한번 이제 그 안에 들어간 코드들을 이제 한번 살펴보고요. 이제 그냥 간단하게 살펴보고요. 실행시켜보고 그거를 가지고 끝나는 시간까지 한번 계속해서 기능들을 소스를 이제 .NET 노트에서 즉 책에 있는 소스를 이만큼으로 확장해 나가는 걸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프로젝트 이름 .NET 노트 코어라는 이름으로 프로젝트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비주얼 스튜디오 2019 또는 .NET CLI를 사용해도 되고요. 근데 기본은 비주얼 스튜디오 2019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코드를 사용하지 않고 계속이라는 이름으로 프로젝트를 만들어 주고요. 이제 기본적으로 비주얼 스튜디오 2019를 실행하고요. 파일의 새로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일단 클리어 시킨 다음에 C샵에 ASP.NET 코어 웹 응용 프로그램을 선택해 주시고요. 프로젝트 템플릿에서 ASP.NET 코어 웹 응용 프로그램을 선택해 주고요. 리눅스, 맥 OS, 윈도우즈, 즉 이제 크로스 플랫폼이라는 거죠. 물론 제 강의에서는 어떤 거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와 .NET 명령어, .NET CLI를 사용해서 하는 건데요. 기본 강의는 저는 어쨌든 윈도우즈 환경에서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를 사용하는 게 제 강의에서는 기본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ASP.NET 코어 웹 응용 프로그램을 선택해 주고요. 다음 버튼 눌러서요. 프로젝트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위치에다가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요. .NET 노트 코어라고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만들기 버튼 누르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NET 코어의 ASP.NET 코어 3.0 프로젝트이고요. 여러 가지 템플릿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아예 다 가지고 있는 것, 기본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걸로 한번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웹 응용 프로그램 모델 뷰 컨트롤러, 물론 얘가 기본이 될 수도 있긴 하는데요. 일단은 오랜 기간 동안에 이제 지난 10년 동안에 가장 많이 사용해 왔었던 MVC 이제 이제 MVC 패턴을 사용해서 모델 뷰 컨트롤러 기반으로 웹 응용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해놔도 얘를 포함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다 포함할 수 있어요. 요거 안에. 자, 그러면 이제 웹 응용 프로그램 모델 뷰 컨트롤러 주고요. 인증까지도 포함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증 같은 경우는 역시 제가 책을 집필하는 순간까지는 이 기능이 없었어요. 예, 이 기능이 없었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완성이 안 됐었던 부분이긴 한데요. 지금은 너무나 잘 이제 좋은 기능이기 때문에 얘를 일단은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변경 버튼 눌러서 개별 사용자 계정 얘를 선택해 놓고 확인 버튼 눌러서 만들기 버튼 눌러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MVC로 .NET 코어의 ASP.NET 코어 3.0 웹 응용 프로그램 인증은
변경 버튼 눌러서 개별 사용자 계정으로 주고요. 만들기 버튼 눌러서 .NET 노트 코어란 이름으로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드는 잠시 후에 제가 GitHub에다가 GitHub에 리파지토리를 하나 만들고요. 게시를 한번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약간의 시간이 지나면서 관련된 패키지들을 가져오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밑에 보면 뭐뭐뭐 패키지 설치하는 중 이렇게 돼 있었죠. 그래서 요 처음에는 약간 옐로우가 떠요. 그러고 나서 패키지 복원, 다른 말로 이제 .NET 리스토어인데요. 리스토어가 되면 관련된 패키지들이 서버 측 패키지들이 흔히 말하는 누게 패키지들이 설치가 완료가 되면 이렇게 관련된 누게 패키지들이 설치가 완료됩니다. 그래서 MVC 템플릿을 사용해서 MVC 템플릿과 인증까지 포함된 상태로 프로젝트를 잘하는 거죠. 제가 책이라든가 제 이전 강의에서는 24.2번의 실습에서 .NET 노트 프로젝트 생성 및 실행에서는 이제 옛날 버전 1.0 버전을 사용해서 이제 프로젝트를 만들었었는데요. 그거를 어떻게 이렇게 코어 버전으로 만들어서 이제 프로젝트를 만들었고요. 이게 이제 좀 틀린 거고요. 그 다음에 기본 폴더가 좀 몇 개가 생성돼요. 그래서 로그인, 로그아웃 관련된 아이덴티티 폴더가 하나 만들어지고요. MVC니까 모델, 뷰, 컨트롤러의 약자에서 MVC 폴더로 기본 파일들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폴더에는 마이그레이션 폴더에서 제가 인증까지 체크하다 보니까 로그인, 로그아웃 관련된 그 회원 테이블 관련된 거 관련해서 이렇게 이제 엔터티 프레임워크 코어 기능이 이제 추가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홈 폴더에 쉐어드 폴더 등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이러한 코드, 이제 이런 폴더들이 뭐 하는지는 우리가 앞으로 배워 나갈 건데요. 기본 템플릿은 이만큼 기능을 제공해 주네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empty 템플릿에서 살펴봤던 그냥 스타트업과 program.cs 파일, program.cs 파일은 그대로 있네요. 그 다음에 startup.cs 파일은 좀 더 많은 코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empty보다는 좀 더 많은 코드가 들어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컨트롤 닷 엔터. 그래서 사용하지 않는 거 일단은 줄여놓고 한번 시작해 볼까요? 컨트롤 닷 엔터. 이렇게 해서. 자, 그러면 됐고요. 창에서 모든 문서 닫기. 하나만 바꿔주는 거는 app settings.json 파일에서 데이터베이스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ASP.NET 대시 되어 있는데 요거를 .NET 노트 코어로만 데이터베이스 이름을 바꿔주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기본은 로컬 가로 열고 로컬 db 가로 닫고 역슬래시 백슬래시 ms sql 로컬 db 즉 로컬 db의 윈도우즈 인증으로 접속을 합니다. 이것도 그냥 이렇게 줄여서 작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80자 코딩이 되나요? 88. 이렇게. 요것만 좀 줄이면 되겠네요. 근데 일단은 이건 한 줄로 여러 줄을 줘도 상관없으니까 이렇게 화면에 보이긴 하죠. 그래서 요 이름만 데이터베이스 이름만 ASP.NET 대시 뭐뭐뭐 자동으로 생성되는 거 말고요. 그냥 .NET 노트 코어로 이렇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NET 노트 코어로 로컬 DB. 나중에 요거는 .NET 노트 코어 또는 .NET 노트로 이렇게 포함해서 사용을 해줘도 되겠죠. 이거 80자까지 88이면 좀 위험한데요. 그러면 .NET 노트 코어까지 하고요. 84 정도면 이렇게 하게 되면 A4 용지 워드 문서에 딱 포함이 되네요. 이렇게 할게요. 데이터베이스 이름은 프로젝트 이름은 .NET 노트 코어이지만 데이터베이스 이름은 이제 하이 호환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NET 노트라는 이름의 데이터베이스 이름을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렇게 80 컬럼이 84 정도면 A4용 그 워드 문서에 한 줄에 딱 포함이 되겠네요. 어쨌든 요거 하나 바꿨어요. 자, 그러고 나서 한번 실행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F5 버튼 눌러서 실행 하게 되면 홈페이지가 하나 만들어져요. 기본 템플릿에 의해서 empty 프로젝트를 만들게 되면 그냥 화면에 헬로 월드만 나오는데요. 뭐를 사용하게 되면 기본 템플릿 사용하게 되면 이렇게 부트스트랩 4 기본으로 이제 부트스트랩 4
템플릿에 의해서 월드와이드 웹 루트 폴더를 잠깐 안 보여드렸군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라이브러리에 jQuery하고 부트스트랩이 포함되어 있고요. 이렇게 그래서 jQuery하고 부트스트랩에서 부트스트랩 4 버전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홈과 프라이버시 메뉴 이렇게 하나 만들어줬고요. 그래서 홈페이지, 프라이버시 메뉴 이렇게 만들어줬고요. 오른쪽 상단에 로그인 페이지, 레지스터 페이지가 기본으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가입, 로그인, 로그아웃, 그 다음에 얘네들 페이지까지 되어 있고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회원가입을 하게 되면 회원가입하는 순간에 여러분들 컴퓨터의 로컬 DB에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를 설치하게 되면 로컬 DB가 자동으로 이제 그 데이터베이스 엔진이 로컬 DB라는 이름으로 데이터베이스 엔진이 하나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데이터베이스에 어떤 이름으로 제가 이름을 뭐로 잡아놨냐면 앱 세팅스.json 파일이 그런 거 역할하는 거예요. 데이터베이스 연결 문자열이 이겁니다. 그럼 나중에 실제 서버에다가 넣어놨을 때는 여러분들의 이제 온프레미스라고 할까요? 여러분들의 실제 SQL 서버라든가 포스트그레스QL 같은 데이터베이스에 뭐 이제 게시를 한다. 그러면 여기 있는 여기 부분이 해당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연결 문자열로 변경을 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를 할 때는 소스는 이렇게 돼 있지만 실제 얘를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덮어쓰기 위해서 소스는 그대로 GitHub에 올라가고 내로 올라가고 여기에 서버 아이디 패스워드가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난리 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GitHub에 있는 소스에는 이 소스가 그대로 가고 이거를 위에서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환경 설정 부분 컨피그레이션 쪽 구성 쪽에서 이제 덮어 쓰는 방식으로 얘를 바꿔서 실제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에서는 실제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게 해주고자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단넷노트 코어란 이름으로 프로젝트를 만들고 기본 이름을 바꾸고 데이터베이스 연결 문자열만 바꿔주고요. 코드는 그냥 정리 한두 개 정도만 정리했고요. 그러고 나서 실행시키니까 이렇게 웰컴 페이지가 실행이 되네요. 이 페이지에 대한 모양을 어디서 살펴볼 수 있냐면 기본적으로 MVC에서 홈에 인덱스 페이지 보게 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웰컴 페이지 여기 보이시죠? 이게 인덱스 페이지, 홈의 인덱스 페이지가 여기서 실행이 된 겁니다. 그래서 실행시켰을 때 이렇게 홈의 인덱스, 홈의 프라이버시 이렇게 돼 있는 거고요. 그래서 홈의 프라이버시 대신에 인덱스로 요청을 해도 되고요. 그래서 홈 슬래시 인덱스는 이렇게 슬래시 홈 슬래시 인덱스 해도 되고 그냥 슬래시 해도 되고요. 이거에 대한 정의는 어딘가에 있을 것 같은데 starter.js 파일에 보면 이런 모양이 있어요. 어떤 모양이냐면 요거. 그래서 컨트롤러의 기본값이 홈과 홈의 인덱스 요 패턴이라는 요 패턴 부분 있잖아요. 이게 이제 처음엔 잘 안 들어와요 눈에. 이게 의미는 그거예요. 슬래시 홈 슬래시 인덱스는 기본값이다. 그다음 아이디는 물음표 써 있어가지고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예, 이제 그 옵션 값이고요. 얘는 필수 이제 슬래시 홈 슬래시 인덱스. 그래서 컨트롤러의 홈 슬래시 홈 슬래시 인덱스는 기본값이에요. 나중에 이제 슬래시 홈 슬래시 인덱스 대신에 다른 값은 반드시 또 써줘야 되는 거고요. 디폴트는 슬래시 홈 슬래시 인덱스는 생략 가능한 거. 슬래시 홈 슬래시 프라이버시는 직접 타이핑 이제 그만큼 경로를 요청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자, 그러한 어떤 규칙들이 계속해서 MVC 프로젝트건 어쨌든 ASP.NET Core 또는 ASP.NET Core, 블레이저 등등등 ASP.NET 관련된 기술로 웹 개발할 때는 이런 어떤 규칙들이 있어요. 그런 규칙들은 우리가 계속해서 익숙해지면 돼요. 지금 이제 뭐는 뭐 다 외울 수는 없습니다. 예. 그러면 시간 더 이해가 어렵고요. 그냥 한번 프로젝트 만들고 실행해 봤는데 저는 익숙하죠. 뭐가 어디에 있는지. 근데 여러분들은 제가 설명하는 거에서 여러분들이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제 편하게 받아들여 주시고 하나씩 그러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얘네들이 눈에 들어온다는 거죠. 요 한 줄 한 줄이 눈에 들어오는 건데요. 처음에는 이게 이제 뭐 하는지 잘 몰라요. 그럼 우리는 계속해서 공부하면서 이 소스를 채워가면서 주석도 한번 넣어가면서 얘는 뭐구나 이런 것을 하나씩 알아가자라는 거죠. 여기에 보면 굉장히 많은 미들웨어, 제가 미들웨어라는 단어를 썼는데 미들웨어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얘네들을 사용해서 우리가 이제 코드를 꾸며 나갈 거예요. 자, 이렇게 다 펼쳐놨는데 일단은 다시 한번
모두 축소를 해놓고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더 많은 폴더들을 만들어 주셔도 되겠고요. 기본적으로 프로젝트 루트에는 그런 게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번들 컨피그도 파일도 없고 앱 settings.json 파일이 있고요. program.cs 파일이 있고요. startup.cs 파일이 있어요. 근데 어떤 파일들은 없어요? 이러한 글로벌.json 파일, 프로젝트.json 파일, 번들 컨피.json 파일, 바우어, 걸프, 그런트, 요맨 관련된 어떠한 이제 제이슨이라든가 XML이라든가 텍스트라든가 이런 게 없이 그냥 깔끔하게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프로젝트 만들어서 실행하게 되면 일단은 단순하게 empty 프로젝트는 헬로 월드이지만 얘는 이렇게 기본적으로 홈페이지, 프라이버시 페이지, 뭐뭐 페이지 이렇게 또는 레지스터 페이지, 로긴 페이지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렇게 회원 가입 관련된 거는 이렇게 아이덴티티 폴더에 어카운트 폴더에 로그인인데 이거는 상속을 받아서 사용됐기 때문에 이 페이지는 실제 이 페이지는 현재 시점에는 없어요. 나중에 이거는 상속받은 페이지를 가져다가 우리가 이 내용을 수정하고자 한다. 그 뒷부분에서 회원 관리 시간에 따로 이제 ASP.NET Core 아이덴티티 시간에 따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넷노트 코어란 이름으로 단넷노트 프로젝트를 단넷노트 코어란 이름으로 한번 만들어 봤고요. 실습 예제 중에서 24장은 이것까지 만드는 거예요. 만들고 이 안에 들어오는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보는 어떤 단어에 대해서 한 번 정도 살펴보는 내용으로 이제 진행이 돼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가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자, 그럼 프로젝트 만들었으면 얘를 제가 로컬에다가 소스 제어의 추가 요 버튼 눌러도 되고 또는 파일에 여기 있죠. 소스 제어의 추가해서 일단은 어디에 제 컴퓨터에다가 일단은 소스를 git 클라이언트를 사용해서 제 컴퓨터에다가 한번 저장을 하고요. 그러고 나서 추가적으로 어디에다가 얘를 저는 GitHub 계정이 있으니까 GitHub에다가 소스를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나중에 이게 소스가 완성되면 여러분들인 제 강의 이제 제 GitHub 계정에 와서 단넷노트 코어란 이름의 퍼블릭 리포지터리, 즉 퍼블릭 소스 저장소에 와서 이 소스를 가져가시면 된다는 거죠. 현재 완성된 건 단넷노트란 이름의 리포지터리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제 소스를 지금 올려놓을게요. 그러면 보기에 다른 창에 GitHub란 이름의 익스텐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처음에 없어요. 그럼 제가 확장 관리에 가서 비주얼 스튜디오의 확장 관리에 가서 뭐를 설치하냐면 GitHub 익스텐션 for 비주얼 스튜디오를 반드시 설치를 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이제 다운로드 버튼 눌러서 설치를 꼭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다운로드 버튼 눌러서 얘를 꼭 설치를 해 주시면 됩니다. 중간에 한번 재부팅 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파일에 보기에 다른 창에 GitHub 링크를 클릭하고요. 그러면 현재 이 리포지토리가 GitHub에 없다라는 거죠. 즉 뭐가 없다 GitHub에 단넷노트 코어란 이름의 소스 저장소가 GitHub이 없으니까 저는 GitHub에다가 이제 만들어 놓는다라는 거죠. 반대로 오셔도 돼요. 이제 제 강의 여기저기서는 굉장히 많은 방법을 사용합니다. 어떤 거는 Azure DevOps에다 소스 올려놓는 방법이 있고요. 어떤 거는 GitHub에다 소스를 만들어놓고 Git 클론으로 가져오는 방법이 있고요. 근데 이거는 제가 로컬에다 따로 만들어놓고 GitHub 익스텐션을 사용해서 비주얼 스튜디오의 GitHub 익스텐션을 사용해서 시작 버튼 눌러서 GitHub에다가 게시를 한다. 요 메뉴를 사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즉 이 소스를 현재 단넷노트 코어란 이름의 솔루션을 어디에다가 GitHub에다가 게시를 하겠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오픈 소스 및 프라이빗 프로젝트에 대한 강력한 협업, 코드 검토 및 코드 관리 이렇게 된다는 거죠. 참고적으로 제가 이제 ASP.NET 책을 쓰는 시점에서는 ASP.NET 코어 책을 뭐 국내에서는 ASP.NET 코어 책을 제가 제일 먼저 썼으니까 ASP.NET 코어 책은.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저 같은 경우는 소스 저장소를 지금 이름은 이제 Azure DevOps죠. Azure DevOps를 거의 다 썼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거의 다 GitHub를 많이 써요. 왜냐하면 GitHub가 마이크로소프트가 인수를 했기 때문에. 예, 그전에는 애저 데브옵스, 그냥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데브옵스를 썼었고요. 근데 지금은 GitHub가 마이크로소프트의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인수한 이제 업체다 보니까 지금은 뭐 그냥 애저 데브옵스 반 GitHub 이제 외부에 공개하는 건 거의 다 GitHub고요. 그냥 제가 이제 프라이빗하게 사용하는 거 있잖아요. 어떤 이제 프로젝트성으로 사용하는 거는 다 애저 데브옵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어쨌든 GitHub에다 게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따라하기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제가 소스를 이렇게 올려놓을 테니까요. 나중에 기회 되면 따라하기 가능할 시점에 되면 이제 따라하셔도 되고요. 만약에 이런 거에 대해서 Git과 GitHub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하신 분들은 제 목소리로 되어 있는 Git 클라이언트, Git과 GitHub에 대한 강의도 이제 있고요. 아니면 그냥 지금 이 내용 그대로 보셔도 돼요. 예. 자, 어쨌든 GitHub에다 게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로그인이 되면 이제 로그인이 필요하면 로그인이 이제 필요한데요. 저는 이미 제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로그인 해놨어요. GitHub 계정에다가 로그인 해놨어요. 그래서 만약 GitHub 계정이 없으신 분들은 여러분 어디로 가서 웹브라우저 열고 github.com에 가서 회원가입을 하고 그 정보 아이디 패스워드 정보를 이제 요창 열렸을 때 아이디 패스워드를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 자, 그러면 저는 요거 GitHub에 게시하는 거는 그냥 일단 데모 형태대로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NET 그래서 ASP.NET and Core를 다루는 기술 기술 책과 강의의 .NET Core 부분 소스 모음 .NET Core 소스 부분 이렇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모음으로 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게 왜 안 이제 3.0 버전 기준 이렇게 해서 자, 비공개로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못 보니까 이렇게 해서 공개로 퍼블릭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게시를 해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NET Note Core란 이름으로 프로젝트를 만들고 게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제 컴퓨터에 있는 .NET Note Core란 이름의 뭐가 이제 제 소스가 그냥 헬로월드 수준의 하나의 웹사이트가 만들어진 게 어디에 업로드 됐다? 제 GitHub 계정에 업로드가 됐습니다. 자, 업로드 된 걸 확인해 보기 위해서는 홈 버튼 눌러서요. 팀 탐색기에서 홈 버튼 눌러서요. GitHub에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github.com의 비주얼 아카데미의 .NET Note Core란 이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됐고요. 방금 전에 뭐 벌써 6분이 됐어요. 방금 전에 .NET Note Core란 이름으로 초기 커밋으로 되고요. 리파지터리가 하나 만들어졌고요. 이렇게 자 기본 코드가 이렇게 만들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됐죠? 이렇게 그러면 됐고요. 그러면 제 얘를 새로운 컴퓨터에서 한번 열어볼게요. 현재 시점에서.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관점에서는 근데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는 시점에서는 굉장히 어떻게 돼 있어요? 많이 이제 변경이 돼 있겠죠. 자, 그러면 제가 새로운 컴퓨터로 이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새로운 컴퓨터로 왔고요. 그래서 저는 새로운 컴퓨터는 D 드라이브였기 때문에 D 드라이브에다가 소스를 한번 다운로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D 드라이브에 가서 저는 제 컴퓨터에 git 버전이 있으니까요. 이제 git 클라이언트를 사용해서 소스를 다운로드 받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change directory, make directory 할게요. make directory, .NET Note Core라는 이름의 폴더를 하나 제 D 드라이브 하나 만들고요. .NET Note Core라는 이름의 폴더로 이동을 해서요. git 클론 명령을 사용해서 어디 https 좀 전에 거기 가서 가져오면 되죠. 네. 제 GitHub 계정에 가서 가져오면 되겠죠.
github.com의 비주얼 아카데미에 .NET 노트 코어의 git 파일을 통해서 클론을 복제를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클론을 해서 소스를 가져오도록 할게요. 자, 그러고 나서 dir 요청해서 보면 .NET 노트 코어가 가져왔고요. change directory do tab 엔터 쳐서 됐고요. dir 엔터 치면 이렇게 솔루션 파일이 있죠. 그러면 이 솔루션 파일을 비주얼 스튜디오 최신 버전도 열어주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그냥 스타트 명령어가 먹히더라고요. .NET 노트 코어의 SLM 파일 열게 되면 제 컴퓨터에서 비주얼 스튜디오를 사용해서 얘를 열어라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새로운 컴퓨터이기 때문에 뭐가 실행이 되냐면 다시 가져와요. 패키지를 다시 가져오는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이것도요. 자, 패키지 다시 가져오는 시간이 새로운 컴퓨터로 가져온 거고요. 컨트롤 세미콜론 눌러서 패키지 금방 설치가 됐네요. 그래서 옐로우 박스 없죠. 그래서 디펜던시 종속성의 패키지들 다 다시 가져왔습니다. 패키지들은 GitHub에 올라가지 않으니까요. 그러면 이제 저는 일단은 새로운 컴퓨터로 온 거고요. 새로운 컴퓨터로 왔고요. 한번 다시 빌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다시 빌드 한번 정도 해주고요. 당연히 이상이 없겠죠. 잘 돌아가는 소스니까 패키지도 다 설치가 완료가 된 거니까요. 자, 그러면 됐고 얘를 시작 프로젝트로 잡아놓은 상태에서요. 실행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컴퓨터로 와서 예를 들면 제 노트북에서 제 새로운 컴퓨터에는 IIS 익스프레스가 왠지 안 되는 걸로 나와 있네요. 네. 다른 프로세스가 사용 중이래요. 네. 똑같은 포트가 사용 중인가요? 자, 그런 경우는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뭐 이런 것도 이것도 괜찮네요. 네. 강의하려다 보니까 제가 다른 컴퓨터로 왔는데 IIS 익스프레스가 안 돼서 안 된다고 나왔으니까 이거 한번 해결 한번 해보죠. 그러면 방법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프로젝트의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속성창에 가세요. 지금 새로운 컴퓨터는 이제 영문 버전 사용하고 있고요. 디버그 탭에 가보면요. 앱 URL이 50029로 되어 있는데요. 얘를 500 45로 이렇게 한번 바꿀까요? 바꾸고요. 저장하고요. 잠깐 프로퍼티에 보면 런치 세팅스.json 파일에 한번 가볼게요. 이거 체크됐죠? 50545로 바꿨어요. 예. 됐죠? 그 다음에 SSL 포트를 44396으로 한번 바꿀게요. 자, 이렇게 바꿀게요. 자,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빌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실행. 그래도 안 되네. 잠깐만요. 시작 프로젝트 잡고 F5번 눌러서 한번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그래도 안 되네. 지금 IIS 익스프레스가 제 컴퓨터에 제 거 오른쪽에 IIS 익스프레스인데 상관없는데? 예, 이거랑 상관없나 본데요. 자, 이거는 뭐 제 컴퓨터 환경만 그런 건가요? 평상시 안 그런데. 그럼 잠깐 닫고요. 다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일단은 제 컴퓨터 문제일 수도 있고요. 검색해보니까 많이 나오긴 하는데요. 일단은 실행을 새로운 컴퓨터에 와서 이게 지금 문제는 아닌데요. 새로운 컴퓨터 왔으니까 얘를 사용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IIS 익스프레스가 제 거에는 똑같은 이름 여러 번 했던 것 같아가지고 그게 이제 찌꺼기 남아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NET 노트 코어로 되고요. 캐스트러를 사용해서 얘를 클릭해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실행하고 포트는 로컬호스트 5001로 이렇게 일단 실행하고요. 중간에 이제 SSL 요청 때문에 이렇게 되고요. 일단 새로운 컴퓨터 와서 실행을 했는데요. 새로운 컴퓨터에서 실행했을 때는 일단은 뭐를 사용해서 얘로 이제 IIS 익스프레스 사용하지 않고 캐스트럴 이제 단내는 듣고 이제 셀프 호스팅이라는 단어 써야 되나요? 네, 얘를 통해서 한번 일단 실행을 한번 시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실행이 잘 되네요. 이거는 왜 이게 나왔는지 저도 잘 기억이 안 나니까요. 일단
또 다른 컴퓨터 하나만 더 가볼게요. 예. 일단은 요거는 잘 되는 컴퓨터고요. 이거는 제가 그 하나만 더 해볼게요. 예. 제가 새로운 컴퓨터 와서요. 예, 그 디렉터리 .NET 노트 코어라고 하고요. .NET 노트 챗이구나. 잘못. 그래서 git 클론으로 다시 한 번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새로운 소스 가져오고요. 가져와서 다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사용해서 솔루션 파일 열고요. 자, 여기서 한번 새롭게 빌드해서 실행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게 패키지가 복원 중인 거고요. 자, 복원이 완료됐으면 바로 실행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A 컴퓨터에서 GitHub에다가 .NET 노트 코어라는 이름 소스 올려놓은 거고요. B 컴퓨터로 가서 제가 실행시켰는데 좀 전에 IS 익스프레스 에러가 나와서 제 C 컴퓨터에 와서 다시 한번 가져와서 실행하는데 또 이번엔 또 잘 실행이 되네요. 그럼 두 번째 컴퓨터가 제 거 이제 문제 있는데요. 그거는 검색 많이 되는 건데 재부팅 한번 하면 될 것 같기도 한데요. 일단은 새로운 컴퓨터에 왔을 때 여러분들은 요 화면을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보는 거니까요. 그래서 소스 가져와서 하게 되면 이런 화면을 볼 건데요. 여러분들이 .NET 노트 코어라는 이름의 소스를 다운로드 받는 시점에서는 굉장히 많이 업데이트가 된 상태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요. 자, 이렇게 해서 소스를 최신 버전을 이제 올려놓고요. 일단은 기본 프로젝트까지는 일단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24장은 나머지는 뭐 바우어라든가 걸프, 그런트 등등등 나머지는 일단 이 정도까지만 하면 충분할 것 같아요. 예. 그런 다음에 나중에 각각의 기능들을 미들웨어라고 해서 이미 기본 템플릿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use static files라는 이름의 미들웨어가 포함돼서 얘는 뭘 한다? 월드와이드 루트에 있는 정적 HTML 페이지가 실행되게 정적 HTML, CSS, 자바스크립트, 이미지가 실행되게 여기가 웹사이트 루트가 되는 거예요. 슬래시 땅 쳤을 때 여기가 루트가 되는 건데요. 여기 월드와이드 루트가 실행되게 해주는 게 정적인 영역으로 실행되게 해주는 게 여기 use static files라는 이름의 미들웨어가 그런 역할을 한다. 뭐 이 정도만 기억해 놓으시고요. 나머지는 역시 하나씩 계속해서 우리가 알아가는 식으로 하고요. 일단 기본 프로젝트, 기본 템플릿으로 만들어진 프로젝트 만들어 놓고 계속해서 기능을 하나씩 입혀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번 시간 강좌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